안녕하세요. 한길안과병원의 이상목입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시력 굴절 교정 수술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인 수술이 되었는데요.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이제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건 이제 외상에 대한 안전성을 따지면 라식보다는 라섹이나 스마일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술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잔여 각막량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건 각막 확장증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라섹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섹 같은 경우에는 각막 혼탁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 근시 퇴행이 다른 수술들보다 좀 많이 오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또는 이제 한 4개월까지 장기간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막 확장증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 굴절 수술 후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각막 확장증이 잔여 각막 두께가 얇을수록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예방 목적에서 잔여 각막량을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각막 확장증을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점압 마취제로 마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는 느낌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닿는 느낌, 시린 느낌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느낌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점압 마취를 좀 더 추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술 끝나면 항상 환자들한테 아프지 않았나 물어보는데 수술 중에 아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눈을 깜빡이게 되면 수술 중에는 개검기, 그러니까 눈 벌리개를 이용해서 눈을 억지로 벌려놓기 때문에 사실은 깜빡여지지는 않습니다. 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이제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려고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눈이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수술에 조금 방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수술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길안과에서 쓰고 있는 레이저는 EX500과 비주맥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장비는 알콘과 짜이스라는 과 쪽 장비의 리딩 컴퍼니의 그 최신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500은 엑시머 레이저입니다. 엑시머 레이저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표면을 이렇게 레이저로 깎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EX500은 라섹이나 또는 라식에서 근시 교정하는 부분에 절삭을 할 때 EX500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주맥스는 펜토초 레이저입니다. EX500과는 다르게 그 안쪽에 있는 깊은 조직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절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주맥스만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라식 같은 경우에는 라식 절편을 만들 때 이 비주맥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측정할 때 보통 1.0까지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0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서 정상 시력은 아니지만 표준 시력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시력으로 하면 1.0 정도를 표준 시력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시력판을 만들어서 그 시력을 측정을 했었고요. 어떤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때도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시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1.0까지 측정을 하는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라식이나 라섹은 근시 퇴행이 어느 정도 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근시 퇴행이 많이 오고 빨리 옵니다. 라식은 초창기에는 근시 퇴행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이제 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보니까 실제로 라식도 근시 퇴행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오는 요요 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몸이 우리 몸의 원래 상태를 기억을 해서 우리가 수술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꾸 원래 모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일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경과가 길게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없어서 나중에 근시 퇴행이 오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수술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라식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라식처럼 10년 이상, 15년이나 2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근시퇴행이 조금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굴절 수술 후에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이제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각 수술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각막 확장증, 그 다음에 이제 야간 빗번짐. 수술을 무한대로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할수록 깊게 깎아야 되기 때문에 각막 확장증의 위험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하게 되는데, 낮에는 동공이 작아서 그게 영향이 적지만 밤에 동공이 커지게 되면 이 수술한 부위를 지나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빛이 초점이 이중으로 맺히게 돼서 이제 빗번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100%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든지 눈에 칼을 대면은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라식이 가장 안구건조증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라섹과 스마일은 상대적으로 적게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섹이나 스마일도 안구건조증을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시퇴행 같은 것들, 특히 라섹이 조금 더 많이 오고요. 스마일하고 라식은 조금 적게 오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식 같은 경우에는 외상에 굉장히 이제 사실은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라식 수술할 때 만든 절편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붙질 않습니다. 완전히 붙질 않습니다.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심지어는 완전히 붙질 않기 때문에 어떤 다치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그게 다시 들려버리게 됩니다. 들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걸 다시 붙여놔도 상피 내생이라고 해서 상피세포가 그 밑으로 자라 들어가는 이런 이제 합병증들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외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권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젊었을 때 수술을 받고 나중에 이제 육아하는 과정에서 아이 손가락에 찔린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라섹의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각막 혼탁인데, 초기에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도 열심히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이나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혼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 조금 생겼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력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술 후에 렌즈 착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수술 전에 비해서는. 그 이유는 검은 동자 모양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렇게 검은 동자가 있었다고 하면 레이저로 여기 이 부분을 깎아서 이쪽 부분은 좀 평평해져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소프트 렌즈도 낄 수 있습니다. 도수가 낮은 경우에는 소프트 렌즈를 끼시면 여기 가운데가 볼록하게 이제 렌즈하고 그 검은 동자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좀 뜨게 됩니다. 렌즈라는 것 자체가 모양이 정상적인 눈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서 거기에 이제 눈물이 차게 돼서 눈물층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시력이 보였다 안 보였다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에 변동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카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굴절 수술을 한 후에 이런 이제 특수한 형태의 검은 동자 모양에 맞는 그런 렌즈들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사실은 일반 하드렌즈, RGP 렌즈보다는 그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 80년대생이라고 해서 시력 교정 수술을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40대가 넘으면 대부분 굴절 교정 수술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 눈은 좀 빨리 늙는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노안입니다. 노안이 보통 만으로 45세 근방에 이제 오게 되는데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건 이제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굴절 수술을 받게 되면 노안이 조금 더 촉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안구건조증도 대개는 4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심한 분들도 있지만 40대 중반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을 사실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 만큼 눈에 칼을 대는 어떤 시술을 하게 되면 그런 건조증이 확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임상적으로 드러나진 않는 그런 이제 안구건조증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그게 갑자기 수술을 함으로써 확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내장이 왔을 때 수술을 할 때 그 인공수색 도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굴절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40대 이후에는
저희는 그렇게 굴절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라섹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안약의 가장 잘 알려진 부작용이 바로 이제 녹내장과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게 되는데 그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예측을 해서 넣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공수정체 도수를 예측을 할 때 굴절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예측도가 좋고요. 굴절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예측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굴절 수술을 받은 것이 나중에 이제 백내장 수술 받을 때 조금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많이들 삽입을 하시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사실은 초점을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되도록이면 다른 부작용이 적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광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의 기준은 정상적인 각막, 그러니까 수술받지 않은 각막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굴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 동자 모양 자체가 변해 있는 상태라서 광학적인 그런 그 복잡한 설계들이 적용이 잘 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받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이런 이제 상의 선명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고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 수술이 백내장 수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력 교정술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 눈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쪽 눈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각각 자기 눈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